아펜젤로 선교사가 처음 감리교 예배 공동체를 서울에 만들었을 때는 지금 남대문 인근에 있는 한옥집을 사가지고 예배를 처음 드렸대요. 정동교회 교인들이 늘고 하면서 이제 공간의 필요성은 느꼈죠. 하지만 따로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을 착수를 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아펜젤로 선교사한테 아마 예배당 건축에 그 동기를 부여했던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진국의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함불 조약이 1886년에 체결된 이후로 프랑스 가톨릭 선교사들의 정교의 자유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에 숨어서 몰래 선교하던 천주교 신부들이 이제 바깥에 양지로 나와서 활동을 하면서 천주교가 제일 먼저 선교의 자유를 얻으면서 착수했던 사업이 뭐냐면은 순교자들의 피가 서린 순교지들을 매입하는 거였어요. 천주교는 성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순교자들이 죽은 성지를 매입해서 그 땅에다가 성당을 짓는 일을 되게 중요하게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명례방 사건이라고 서울 시내에서 최초로 그 천주교인들의 실체가 적발이 돼서 고초를 겪었던 그 을사 취도 적발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이 명동이거든요. 그 땅을 매입해서 어마어마한 성당을 짓습니다. 그 여러분들 잘 아는 명동 성당이죠. 이 명동 성당을 너무 높게 크게 지으니까 조선이 발칵 뒤집혀요. 왜냐하면 임금이 있는 경복궁보다 높이 짓는다. 그래서 성당에서 임금이 사는 궁이 내려다 보인다고. 그리고 남산에서 경복궁으로 지나가는 그 풍수지리 혈맥을 이 성당이 끊어버린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잠깐 공사 중단되는 사건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천주교 선교사들은 그 정교의 자유가 이루어지자마자 조선 조정하고 갈등을 일부러 일으키는 측면도 있었어요. 막 도전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명동 성당 건축 현장을 구경 갔던 정동제일교회 교인들 몇 명이 성당 건축 현장을 구경 갔다가 천주교인들한테 진짜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교인들이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아펜젤로 선교사가 무슨 일이냐 보니까 천주교인들한테 맞고 왔대. 그래가지고 미텔 주교랑 막 옥신각신 편지가 오거든요. 그래서 당시 개신교 선교사들은 아직 제대로 된 성당 예배당 하나도 없는데 천주교는 막 숨어있던 신자들이 이제 막 물러다니면서 이렇게 세력을 과시하고 어마어마한 성당을 짓고 이러니까 아펜젤로 선교사가 좀 도전을 받았다. 게다가 자기네 감리교 신자들이 가서 두들겨 맞고 오니까 미텔가 막 옥신각신 하다가 우리도 성당을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있겠구나 해서 이제 정동에다가 처음으로 서양식 건축 예배당을 이제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동에 있었던 개신교 공동체 중에 장로교는 앞부분 노르드집에서 첫 예배가 이루어지면서 1887년에 첫 조직교회가 만들어지고요. 그게 지금의 세문안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정동 세문안교회 직후에 이제 정동제일교회는 요즘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감리교에서 예배 공동체가 또 이후에 생깁니다. 그렇지만 세문안교회는 아직 기아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아펜젤로 선교사가 미국에 편지를 넣어가지고 교회 건축 설계도 하나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미국에서 급하게 받아가지고 지은 예배당 설계 도면이 바로 나눠드린 자료에 있는 이 설계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주 흔한 이렇게 네오 고딕 양식의 아주 심플한 예배당 건물이 바로 이 예배당 건물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짓습니다. 최초의 서양식 개신교 예배당 건축이 바로 이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아펜젤로 선교사가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요. 1902년에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 번역자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박을 타고 목포로 이동하다가 안타깝게 선박 사고로 순직하십니다. 아펜젤로 선교사의 후임으로 다른 내한 선교사가 맡을 수도 있었지만 가장 한하게 아주 조예가 깊고 선비였습니다. 박사 최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펜젤로 선교사의 후임으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저분은 선비였기 때문에 이 유교와 선교와 이런 불교 같은 동양의 종교와 기독교를 어떻게 대화해서 기독교를 변증하고 이 동양 종교에 익숙한 한국인들에게 기독교를 전교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만종일련이나 성산유람기 같은 미교 종교학 책을 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런 동양의 여러 종교들이 주지 못하는 진리를 주는 종교다라는 것을 변증하는 책을 쓰셨던 아주 고매한
한학자이자 종교학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병훈 목사님 여기서 목회하시다가 이후에 이제 이필주 목사님, 이분은 구한국 군대의 멸기군 장교 출신이었는데 이제 군대에 퇴역하고 나서 상동 청년학원에서 체육 선생님으로 일하다가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이필주 목사님이 여기서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되시고, 그 박동원 전도사라고 기독 신보 주필이었던 홀로니 출신 전도사가 또 여기서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이 이필주 목사님과 박동원 전도사가 목회를 하던 시점에 바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바로 이 정동제일교회가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었던 이필주 목사님이 감리교를 중심으로 3.1운동을 주도했던 바로 역사적인 공간이 바로 정동제일교회입니다. 사택이 어디? 예? 사택에서 뭐 등산했다고. 예, 뭐 여기 예배당 밑에 마루 밑에서도 등산을 했다는 증언이 있고요. 사택은 요 뒤쪽이었는데 거기서 뭐 했다. 건물은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정동제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첨탑이 있잖아요.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가 첨탑은 안 올렸어요. 그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 추측입니다. 당시 그 명동 성당은 높은 고딕 첨탑을 세워가지고 조선 조정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자신들의 세를 과시했던 그런 방식이었는데, 한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은 천주교와 달리 너희들 그 무궁무부의 종교인 역적의 도당인 천주쟁이들과 뭐가 다르냐 라는 질문을 계속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한국인 이 나라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 천주교랑은 다릅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계속 변증했어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학교도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도 여기다 짓고, 그래서 이 나라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주교와는 다릅니다 이걸 주장을 해요. 그래서 솔직히 예배당 선교사들이 예배당 지을 때 서양 사람들은 언덕 위에 높은 데다가 예배당 짓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명동 성당이 그래요. 명동 성당이 종현 성당이잖아요. 언덕 위에 꼭대기에다 짓습니다. 이 조선 동량의 풍수 사상으로는 언덕 산 위에다가 큰 전이나 당을 짓는 거는 아니 될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양인들은 산 위에다 짓는 걸 좋아해요, 성당을.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도 요 뒤에 이 학당 자리에 언덕이 있거든요. 거기 위에다가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 평지에다가 예배당을 지어요. 그게 개신교 선교 첫 교회인 정동교회와 천주교 성당인 명동 성당의 가장 큰 차이죠. 산 언덕 위에 짓냐 평지에 짓냐. 그리고 첨탑이 조감대 보면 이렇게 있는데 첨탑을 안 올리잖아. 바로 옆이 고종이 거하는 경운궁에 높이 첨탑을 세워서 기독교의 위세를 과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겸양의 건축으로 이렇게 첫 예배당을 지었던 것, 그것이 한국의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이 보여줬던 섬김의 리더십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이필주 목사님 이후에 여기서 목회하신 손정도 목사님, 현순 목사님 다 여기서 목회하시다가 다 이렇게 사직하고 어디 가시냐면 만주 연해주로 가세요. 독립운동 하십니다. 현순 목사님 유명한 재미 독립운동 가시죠. 손정도 목사님 임시정부 초대 부통령인가요? 아무튼 엄청 높은 위치에 있었고 임시정부를 처음 만드는데 역군이셨던 그런 손정도 목사님, 다양한 이런 그 민족 지도자들이 바로 이곳에서 배출이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밌는 게 이 예배당은 감리교회 첫 모교회로서뿐만 아니라 여기 배제학당하고 이 학당의 채플 성격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쪽 바로 뒤가 이 학당이잖아요. 여기는 배제학당. 그래서 그 어떤 유명 저명 인사의 강연회가 있으면은 배제 학생, 여학생들이 다 와서 예배에 또 참여하고 강연도 듣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병풍을 쳐놓고 배제 학생들은 이 문으로 들어가고 여학생들은 저 반대편에 있는 문으로 들어와요. 같이 이렇게 강연, 목사님이나 연사들의 강연을 듣는 거죠. 그랬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커튼이나 병풍 너머로 뭐가 많이 날아다녔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배제 학생이 여학생한테 이제 추파를 던지는 연애 편지들이 넘어다녔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라는 연애당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예배당이 생기니까 각종 근대식 그 요즘 MBC 백분 토론 같은 시국 토론회 같은 것들이 여기서 열려요. 명성황후 을미사변으로 돌아가셨을 때도 명성황후 추모 예배를
을미사는 이듬해 여기서 장로교 감리교 신자들이 다 모여서 여기서 드립니다. 그래서 각종 시국 집회나 토론회 같은 게 열리는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시민 토론회가 열렸는데 첫 주제가 뭐였냐면 여자가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아니요 이게 주제였어요. 여기 최원원 전도사님 계신데 요즘은 이제 여성이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어떤 분위기가 있지만 그때는 아니었어요. 가부장적이고 아주 권위적인 문화가 있어요. 첫 주제가 그거였는데 그때 뭐 윤철 선생하고 양주삼 선생 이런 분들이 양쪽 찬반 입장에서 토론회도 하고 했었는데 막 그 반대편 여성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여성이 하하가 아담을 유혹해서 죄짓게 했으니 여성은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옥시각시를 하는데 한 여학생이 아마 여학당 여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손을 들고 나와서 말을 했대요. 하지만 그렇게 죄 지은 인류에게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낳으신 분도 여성입니다. 이렇게 한 여성이 그렇게 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수견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양한 한국 근현대사에 여러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한국 최초의 연극 공연도 있었고요. 한국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도 있었고요. 한국 최초의 뭐 다양한 그 활동들, 근대식 활동들이 바로 서울에서는 거의 유일한 회당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여기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사실 그 감리교 이제 교세가 부흥하면서 이제 현순 목사님이 계실 때 엄청나게 부흥을 해요 한번.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 예배당이 네오고딕 양식의 건물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면 십자가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세가 막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현순 목사님 시절에 저쪽이 예수님의 머리고 이쪽 양쪽은 팔이고 여기가 몸이거든요. 이제 벽을 서물어 가지고 창문을 밖으로 빼가지고 벽을 중축을 합니다. 지금의 모습은 그래서 나눠드린 자료에 있는 정동교의 옛날 사진을 보면은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20년대 증축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당 건축이 철거될 위기가 있었어요. 철거될 위기가 있었는데 감리교 목사님들이 서로 이렇게 파벌이 나눠져가지고 뭐 성화판이, 호흥판이, 정동판이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정동파의 본산이었는데 감리교 총리원 본부에는 다른 파가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철거하고 큰 예배당을 지으려고 감리교 본부에다가 신청을 냈는데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위야무야 밀리다가 이 첫 예배당 건물이 철거될 위기가 있다 이거를 소식을 접한 문화재청에서 사적으로 탁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이 헐릴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화물 싸움하는 과정에서 행정 처리가 늦게 되는 바람에 이 건물이 보존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개신교의 첫 예배당으로서 베델 예배당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